미국 정부가 한국 라면을 독극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단지 라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만찬이 멈췄고 전 세계가 미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식품 규제일까요? 아니면 문화에 대한 무지였을까요? 한국의 라면 한 봉지가 어떻게 전 세계 외교, SNS, 식품 규제, 심지어 유행까지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라면은 어떤 라면이길래 전 세계가 미국을 조롱을 할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라면을 독극물로 분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FDA 식품안전국 앨리슨 라미레즈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서류 한 장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도 말이죠. 앨리슨, 이거 확인해봐. 한국에서 들어온 이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수치가 미쳤어. 동료가 던져준 실험 결과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치가 위험 기준의 3배를 넘었어요. 공중보건 위협이라 판단했죠. 그렇게 결제를 올리고 단 12시간 만에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산 불닭볶음면 잠정 수입 중단 조치. 라미레즈 국장님, 5분 후 언론 브리핑입니다. 카메라 세팅이 끝나고 제 앞에는 30개가 넘는 언론사 기자들이 앉아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FDA는 오늘부로 한국산 불닭볶음면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캡사이신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질문 폭탄이 쏟아졌어요. 이번 조치는 한국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인가요? 다른 나라의 매운 음식은 괜찮다는 건가요? FDA가 한국 식품을 차별한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침착하게 답변했지만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어떻게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보좌관 마이클이 급하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국장님, 백악관에서 온 전화입니다. 브리핑 중에 받을 수 없어 나중에라고 손짓했죠.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VIP 요청이라는데요. 대통령 주방장에게서 온 전화라고 합니다. 브리핑을 간신히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미레즈 국장님, 백악관 주방장 스티븐 윌슨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금지하신 그 불닭볶음면 말입니다. 오늘 저녁 대통령 만찬에 필요합니다. 특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방금 독성 물질이라고 발표한 제품을 백악관에서 요청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안전성 문제로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스티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셨어요. 한국 대사와의 비공식 만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금지시킨 제품을 대통령이 먹겠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라면 하나가 식품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불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닭을 금지했더니 전 세계가 미국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요청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제 사무실은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소셜미디어가 폭발했거든요.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데 모두 불닭볶음면 관련 기사와 소식이었습니다. 국장님, 틱톡에서 샤프리더 파이어 누들 해시태그가 3억 뷰를 넘겼습니다. 보좌관 마이클이 보여준 화면에는 미국 10대들이 학교, 화장실과 라커룸에서 몰래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금지된 마약을 즐기듯 도전하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한 영상에서는 17살 소년이 입에서 불이 나는 듯한 특수효과와 함께 정부가 우리 입맛까지 통제할 순 없어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무려 1200만이었죠. 유럽과 중동, 남미의 인플루언서들도 가세했어요. 유명 축구 선수들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불닭볶음면을 들고 우리도 매일 먹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나라의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미국의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어요. 앨리슨, CNN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죠. 방송에 나가기 전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FDA 건물 앞을 보니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불닭볶음면 봉지와 내 라면에서 손떼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재앙이었어요. 라미레즈 국장님, 왜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인이 안전하게 즐기는 음식을 금지했습니까? 이번 결정이 미국의 문화적 편협함을 보여준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백악관에서 같은 제품을 요청했다는 루머가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이제 이건 음식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곳에서는 한 봉지에 $20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닭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라면 하나에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죠. 국장님, 한국 삼양식품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를 국제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미국 10대들은 학교에서 몰래 불닭을 먹고 있을까? 이건 단순한 반항심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분석팀에 지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을 세분화해서 분석해봐. 특히 10대들이 불닭에 열광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불닭은 용기와 도전의 상징이었고 금지 조치는 그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느끼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금지한 건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던 거예요. 당신들이 독국물이라고 부른 그 면은 우리 할머니의 따뜻한 국물에서 태어났습니다. FDA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은 단상 위 한국인 청년에게 고정됐습니다. 삼양식품 해외 마케팅 박재희 팀장이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우리 음식에 붙인 독국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청문회장은 이미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저는 첫열에 앉아 박재희 팀장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매운맛은 5000년 한국 역사와 함께해온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화면에는 고추의 역사, 한국인의 식습관 데이터, 그리고 캡사이신의 생리학적 구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 발표는 과학자처럼 정확했고 때로는 시인처럼 감성적이었습니다. 캡사이신은 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엔도르핀을 분비시키죠. 그는 계속해서 전 세계 다양한 매운 음식들과 그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멕시코 할라페뇨, 인도 커리, 태국, 똠얌꿍의 캡사이신 수치를 비교하며 불닭볶음면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FDA 과학자들은 자료를 급하게 확인하느라 바빴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니 박재희 팀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박재희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도시락 통을 꺼냈어요. 저희 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많은 미국 병사들이 할머니의 매운 국밥을 먹으며 고향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해요. 우리는 입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가 미군들에게 끓여주던 그 국물의 레시피로 만든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FDA 측에서 직접 테스트해보시길 권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공식 청문회에서 음식 시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시락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재희 팀장이 정중하게 저에게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예상과 달리 화끈한 매운맛보다 깊은 감칠맛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퍼지는 따뜻함. 그건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매운맛입니다. 고통이 아닌 위로, 화상이 아닌 온기입니다. 박재희 팀장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매운맛은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청문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소셜미디어는 이미 제가 불닭을 먹는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FDA 국장도 인정한 불닭의 맛이라며 열광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문화적 편견이 과학적 판단을 흐렸던 걸까요? 그날 저녁 불닭볶음면이 대통령 식탁에 올랐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CNN 속보였습니다. 오늘 백악관 공식 만찬에서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미 식문화 교류의 상징이라며 이 요리를 극찬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한국 대사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분명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금지시킨 바로 그 음식이었죠.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제 결정을 무시한 채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불닭을 지지한 거였어요. 곧바로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실입니다. FDA 앨리슨 라미레즈 국장입니다. 오늘 만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후 백악관 식품안전 담당관 브라이언과 연결됐어요. 앨리슨 진정해요. 오늘 요리는 불닭볶음면의 원료를 재구성한 것이에요. 주한미군 가족이 개발한 불닭 김치치즈 오븐 누들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FDA의 결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브라이언이 말을 끊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사와의 만찬에서 이 요리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CNN이 곧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불닭의 진실 문화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으로요. 머리가 아파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CNN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농축물입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라면이 어떻게 국민 식량이 되었는지, 매운맛이 어떻게 한국인의 정신적 위안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불닭 김치치즈 오븐 누들을 먹은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맛은 제가 어린 시절 한국계 이웃집에서 먹었던 그 음식과 같아요. 그때 그 따뜻함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내가 알던 불닭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닭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보좌관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국장님,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1시간 후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라미레즈 국장님, FDA의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불닭볶음면에 관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안전성 평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팀을 소집했어요. 왜 우리가 틀렸는지 철저히 분석합시다. 문화적 편견이 과학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의 안전 기준이 다른 식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합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 그 고통스러운 면이 미국 최고 권력자의 만찬 요리로 선정됐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불닭볶음면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가? FDA의 재평가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한국 삼양식품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웠습니다. 공항 면세점에는 불닭 브랜드 제품이 가득했거든요.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 소스, 심지어 화장품까지 있었어요. 하나의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에 도착하니 박재희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라미레즈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불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사이로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글로벌 테이스트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미각을 연구하고 있어요. 박재희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AI를 활용한 입맛 분석이 진행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별 매운맛 선호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매운맛의 패턴이 다릅니다. 미국인들은 초반에 강한 매운맛보다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매운맛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미국 수출용 불닭은 조금 다른 배합을 사용합니다. 연구원이 모니터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국가별 연령별 매운맛 선호도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맛 연구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신제품 개발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닭 브랜드의 다양한 신제품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미슐랭 3스타 셰프와 협업한 불닭 트러플 리조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그린 불닭 시리즈고요. 제품들을 살펴보는데
한쪽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도 위에는 수많은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현재 불닭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현재 115개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115개국. 그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박재희 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라면을 단순한 식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닭은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에요. 유튜브 챌린지, SNS 마케팅,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죠.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캡사이신 함량을 철저히 관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저희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은 국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 맞는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고 있어요. 검사실 책임자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은 실제로 FDA 기준을 넘지 않았어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측정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저희는 WHO 권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박재희 팀장은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불닭 메뉴를 맛보고 있었어요. 이건 불닭 샐러드볼이고 저건 불닭 파스타입니다. 매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며 박재희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의 면이 어떻게 글로벌 입맛을 리드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맛을 팔지 않습니다. 경험을 팔죠. 불닭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도전, 성취, 공유의 경험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불닭을 먹으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 모습을 SNS에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할 뿐이죠.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삼양식품에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불닭 브랜드가 어떻게 스낵, 버거, 볶음밥, 음료, 심지어 육포까지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의 면이 이렇게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만든 게 아니라 추억을 팔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사무실에는 큰 상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삼양식품에서 보낸 선물 세트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양한 불닭 제품들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라미레즈 국장님,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품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국 시장의 모습이었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국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한국계 미국인 친구 소피가 있었어요. 소피의 할머니는 가끔 손녀를 데리러 학교에 오셨는데 항상 도시락을 가져오셨죠. 그 도시락에서는 늘 특별한 향기가 났어요. 한 번은 소피가 저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할머니가 끓여주신 라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웠지만 따뜻했고 낯설었지만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끓여준 사랑의 맛이었고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위로였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FDA 재평가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불닭볶음면을 단순히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가진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팀원들 앞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습관, 매운 음식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매운 음식 안전 기준 등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식품 평가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음식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불닭볶음면을 직접 끓여봤어요. 패키지 뒷면의 요리법을 따라 물을 끓이고 면과 소스를 넣었습니다. 매운 향이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다시 소피 할머니의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어 헤어지던 날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작은 라면 봉지도요. 소피는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맛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단지 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그리운 사람들,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삼양식품 박재희 팀장이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라면을 만든 게 아니라 추억을 팔았습니다. 한국인에게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함께 매운 음식을 먹으며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매운맛 자체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문화였던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새로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화적 맥락에서 본 한국 불닭볶음면의 재평가, 식품 안전과 문화 다양성의 균형. 이제 저는 단순히 FDA 국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불닭을 끓입니다. 하루 한 끼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불닭볶음면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적절히 섭취할 경우 불닭볶음면은 건강에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당한 캡사이신 섭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FDA는 한국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또한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변했어요. 왜 처음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렸나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향후 다른 나라 식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건가요? 네, FDA는 앞으로 글로벌 식품 문화 다양성 존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전통식품을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회견이 끝난 후 백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불닭볶음면이 정부 차원의 통상 지원 제품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식품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더니 CNN에서 특별 리포트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불닭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불닭 요리를 즐겼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에는 젊은이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웃고 즐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불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도전과 성취, 그리고 공유의 경험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불닭볶음면 한 봉지를 꺼내고 물을 끓였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으로 불닭을 먹기로 했거든요.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자 몸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와 집중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의 면발이 사람의 인생 태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불닭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작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라미레즈 국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삼양식품 박재희 팀장이 미국 지사 개소식을 위해 방문했거든요. 박재희 팀장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덕분에 저희는 이제 미국의 공식 지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교류가 있길 바랍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어요. 라미레즈 국장님, 귀하를 글로벌 식품 문화 다양성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봉지의 라면에서 시작되었다니 저는 결심했어요. 퇴직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짜 위험했던 건 매운맛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K-하트를 향해 불을 지핀다. 불닭볶음면 사태 이후 1년 저는 이제 글로벌 식품 문화 다양성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K-히트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전체가 불닭 페스티벌로 꾸며져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셰프들이 자국의 요리에 불닭 소스를 접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라미레즈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박재희 팀장이 이제는 삼양식품의 글로벌 사업부 이사로 승진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안내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K-히트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45개국의 식품 전문가와 셰프, 그리고 문화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운맛이 단순한 미각의 자극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첫 세션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1년 전 저는 불닭볶음면을 미국에서 금지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인정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숫자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다음 순서로 박재희 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린 한국의 향신료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절대 관세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컨퍼런스 점심시간에는 전 세계 셰프들이 준비한 불닭 퓨전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프랑스 불닭 부야베스, 이탈리아 불닭 리소토, 태국 불닭 또명꿍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조합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불닭의 글로벌 현상에 대한 학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불닭 현상은 단순한 식품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적 연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불닭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 식품 문화 다양성의 날을 제정하고 그 첫 번째 기념 음식으로 불닭볶음면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에 열린 갈라 디너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특별히 준비한 7코스 불닭 코스 요리가 제공되었어요. 와인과 함께 즐기는 고급스러운 불닭 요리라니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박재희 이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맛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죠. 건배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불닭의 붉은색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미국 사람들도 불닭 많이 먹나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불닭은 대세예요. 사실 저는 매일 아침 불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나 봐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의 식탁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더 다양한 문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었어요. 매운맛 속에 담긴 그 따뜻함이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매운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